아이를 도대체 어디다가 씁니까? 쓸모가 있어요? 만약에 쓸모라는 것을 이용 가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이들은 그냥 울어제끼고 똥 만드는 기계예요. 강아지가 그런 거죠. 하지만 아이는 부모한테 필요한 존재. 이건 달라.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그 필요의 당위성이 되는 거죠. 관계를 맺을 때 연인 관계가 되든 뭐 어떤 관계가 되든 나와 관계 맺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뭐라도 이용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반대로 나 또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쓸모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이용했을 때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게 필요였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니까. 나 이것도 할 얘기 많아.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자기가 스스로 못 느껴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얘기 너무 꼭 해야 되겠다. 프로드. 네. 근데 네, 이제 그 여자분이 너무 완벽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 남자분의 이제 과거의 삶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좀 그 가정 내에서 약간 소외받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뭐 학창 시절을 보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좀 그럴 수가 있고요. 아무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이제 환경에 자라오신 게 아닌지 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엄마가 저를 두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프니까 돌아가신 거지? 라고 이제 초등학생인 이제 이 친구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의 무의식은 달랐던 거예요. 나를 두고 떠났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어서 나를 버리고 갔다. 라고 얘가 상처받은 아이가 따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열심히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버림받지 않잖아요. 엄마한테 버림받았죠. 그 다음에 아빠가 엄마 이제 병간호하고 자기 이제 일 보고 하시느라 저는 항상 집에 혼자 있고, 뭐 어린이집 가 있고, 초등학생인데 어린이집 가 있고, 뭐 이모네 집 가 있다가 항상 이동이 많았는데, 난 이제 버림받지 않으려면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이게 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필요한 게 없어서 내가 좀 약간 위축되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두려운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실 마음속에서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업이 이것도 되게 오랜 시간 걸렸는데 계속 증명하려고 했죠. 이 사람 옆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이제 저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쪽 이제 질문자분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강남에 스터디룸을 대관을 해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한 6개월을 거기를 똑같은 데를 갔었거든요. 무슨 스터디라는 거기를요. 근데 몇 번 출근해 나가는지를 끝까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따라 못 가는 날은 전화가 와요. 어디로 가? 몇 번 출구야. 그러면은 그때 우선은 짜증을 내죠, 저는. 아니, 그럼 아직도 못 내웠어요? 하면서 제 무의식은 이제 반기는 거예요. 표면의식은 나는,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배려하지 않는 사람. 이것도 그냥 적어놓고 기억하면 되지 하면서 화를 내는 애가 있다면 무의식 안에서는 이 사람 나왔으면 안 되는구나. 나 절대 버림받지 않는구나. 이걸로 안도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모를 자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 사랑과 싹지를 알면 쉬워. 저쪽에 있는 애가 있고 여기 있는 애가 있어. 저쪽에 있는 애는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 편한 거야. 이렇게 좀 열받아 하고 뭔가 자신의 어떤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이 지금 데이스타가 있는 게 마음은 편한 거야. 그런 애들이 넘쳐나거든. 이런 부정이 넘쳐나기 때문에 데이스타가 그게 편한데 계속 그걸 일으켜 버리는 거야. 나는 그게 싫은데. 나는 그게 싫은데.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일어나는 것 뿐이야. 생각은 거부하는데 나는 싫어.
싫어. 그런데 마음은 생각과 무관하거든. 마음 위에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게 편한 게 이 우리의 내면이 부정적으로 채색되어 있으면 그 부정적으로 채색된 게 드러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럽다는 건 그게 당연하다는 거고 당연하다는 것은 그거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고 그 마음 편한 대로 일어나는 것뿐이야. 중요한 게 초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질문 마지막에 뭐 관계에 있어서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가지의 개념을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요와 쓸모예요. 필요와 쓸모예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완벽한 여자친구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이 양반 마음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내가 뭐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 관념이. 자, 그런데 필요라는 것은 쓸모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내가 반드시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 혹시 있으세요? 아이 가질 계획 있으시죠?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은경이에 태어났습니다. 자, 얘가 사람 구실을 할 정도로 클 때까지는 뭐를 해야 돼요? 두 분이. 부모니까 육아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아이를 도대체 어디다가 씁니까? 쓸모가 있어요? 만약에 쓸모라는 것을 이용 가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이들은 그냥 울어제끼고 똥 만드는 기계예요. 강아지가 그런 거죠. 하지만 아이는 부모한테 필요한 존재예요. 이건 달라요.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나한테는 뭐가 돼요? 유일한 그 필요의 당위성이 되는 거죠. 관계를 맺을 때 연인 관계가 되든 뭐 어떤 관계가 되든 나와 관계 맺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뭐라도 이용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반대로 나 또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쓸모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이용했을 때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라 이거죠. 관계에 있어서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계에 있어서 필요성이라는 거는 그냥 나와 너라는 관계 그 자체가 모든 필요성이 전부예요. 그래서 나라는 거는 나 혼자서 성립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일 수 있으려면 지금 나랑 앞에 앉아있는 너라는 관계가 필요해. 너 입장에서 봐도 내가 지금 앞에 앉아가지고 PD님한테 너라는 역할을 해줘야만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 나라는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의 전부예요. 존재라는 것은 홀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관계에 있어서의 필요의 유일한 이유예요. 나의 존재를 나 아닌 다른 것이 성립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자꾸 관계의 측면을 쓸모에 기반한 어떤 이용 가치 측면에서 파악을 하려는 관념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 그게 다예요. 아무런 쓸모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하영 형님 집에 왔어요. 형 왔어요 하고 술 한잔 합시다. 뭐 맛있는 거 먹읍시다 하고 먹는데 아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형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굳이 시간 함께 보내고 막 하는데 해갖고 이 형한테 내가 무슨 쓸모가 있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네?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어요. 내가 굳이 안 와도 돼요. 굳이 안 와도 이분은 자기 시간을 잘 보낼 테고. 그렇죠? 반면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존재적인 필요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앉아가지고 카밀로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하영이 있기 위해서는 카밀로가 필요해요. 카밀로는 마찬가지죠. 함께 앉아가지고 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카밀로가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 대상 역할을 해주는 이하영이 필요해요.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럼 이래야지만 지금 이 순간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이기 위해서는 그냥 자식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죠? 자식도 자식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한 것. 그럼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존중해주고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이 되게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야기야. 하나는 존재 이야기고, 맛있어? 하나는 집착에 대한 이야기. 맛있어? 필요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지 내가 존재할 수 있어. 이미 필요로 된 존재들이 여러분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게 다야. 필요는 이미 여기 존재를 하고 있어. 쓸모는 뭐냐면 집착이야. 왜냐, 내가 네가 필요해. 네가 여기 없는데 네가 이 상황이 필요한 거야. 왜냐, 그게 내가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뭔가 쓸모 있는 뭔가를 해야지만이 네가 올 것 같은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의도를 해가지고 이루겠다. 이게 인과법이거든. 내가 좋은 의도를 했어. 내가 너한테 필요한 존재가 됐어.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결과가 좋아야 돼. 이게 쓸모야. 좋은 의도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야 되는 게 인과법이란 거고, 세상은 인과의 세상이 아니야. 인연의 생각. 인연과보라는 게 있어. 그렇지. 인과, 연과, 결과와 보가 있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더라도 연이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거야. 안 나오면 뭐가 된다? 나는 이 여자한테 좋은 의도로 사랑한다 말하고 선물도 주고 집에 갔는데 세상이 여자가 날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난 뭐가 돼? 스토커가 되는 거야. 좋은 의도로 했는데 결과는 스토커가 되는 거야. 그거는 세상이 인과의 세상이 아니라 인연의 세상이기 때문에, 연기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필요라는 거는 연기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그렇지. 인과 입장에서 말하는 게 쓸모라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면 더 좋아.